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 사용자들을 위한, 특히나 신형의 이제 매킨토시나 이런 노트북들은 노트북 키패드에 뉴메릭 키패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계산기처럼 생긴 1, 2, 3, 4, 5, 6, 7, 8 숫자 있는 키패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애프터 이펙트를 쓰다 보면은 이제 좀 단축키 누를 때 많이 좀 당황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CTI를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거 페이지 업다운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사실 노트북에서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는 거는 뭐 노트북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히 이 매킨토시 쪽은 좀 어렵죠. 펑션 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펑션 키를 누르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할 경우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매킨토시는 커맨드 키죠. 커맨드 키를 누르고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CTI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Shift를 추가하시면 10프레임씩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CTI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 선택을 좀 이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PC 사용자들도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면, 자, 제가 이 레이어들의 어떤 이름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여러분들 그 이름 바꾸는 거는 엔터 키를 치시는 거죠. 메인 키패드에. 이렇게 해서 뭐 111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아래 것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화살표 키 위아래 화살표 키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가 움직이죠. 저렇게 스테이지 상에 보시면 레이어의 포지션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된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고요. 엔터 완성시키고 아래에 있는 것도 또 바꾸고 싶다. 이때 마우스로 가지 않고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매킨토시는 커맨드 키죠. 커맨드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엔터 333 다시 엔터 컨트롤 매킨토시 커맨드 아래 화살표 키 엔터 444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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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의 위아래 화살표 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선택을 이동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컨트롤 키 누르고 좌우는 그렇죠. CTI를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용되는 단축키는 이 레이어의 선택을 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선택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2번, 3번, 4번 이런 레이어들을 다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 물론 뭐 마우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지금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이동하면 선택이 이동하는 거고요. 쉬프트 키를 추가하시고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추가가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일반 풀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키패드 쪽에 다 단축키가 있으니까요. 숫자 키패드 1, 2, 3, 4가 레이어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Shift 키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강좌에서 설명드리는 단축키는 이렇게 노트북이나 특히 이렇게 키패드가 없는 그런 노트북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단축키를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위아래 화살표 키는 선택을 이동하는 거고요. 여기다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이렇게 이동하는 거요. 아래 위로 이동하는 것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레이어를 아래로 내리고 싶다.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사용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Alt 키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단계씩 위아래 화살표 키. 다시 한번요. 컨트롤, 그러니까 매킨토시 커맨드 옵션 위아래 화살표 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젠 얘를 한 단계가 아니고 가장 최상위, 최하위로 이동하고 싶다. Shift 키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커맨드 옵션 Shift, 그래서 위아래 화살표 키, 이게 최상위, 최하위. Shift를 띄면 한 단계씩, Shift를 추가하면 최상위, 최하위.
자, 이 단축키를 좀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에서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팁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윈도우 바 있죠? 이 타이틀 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명이 나온 거. 자, 이것도 이제 노트북 사용자들은 모니터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 얘도 좀 가려버릴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매cin토시는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 그 다음에 역슬래시 있죠. 여러분들 그 딜리트 키 아래에 있는 거, 백슬래시, 역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틀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요. 커맨드, 역슬래시, 커맨드, 역슬래시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작업 환경을 좀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하나 정도는 더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단축키를 좀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팁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좀 한 뭐 1, 2분짜리 이런 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짧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포지션을 이동을 시키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참 매번 봐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CTR 가져다 놓고 이 시간을 보고 2초 3, 그 다음에 여기 가서 2초 19 뭐 계산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때는 인포 팔레트를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먼저 이 인포 팔레트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제가 워크 에어리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B 워크 에어리어 스타트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그죠? 워크 에어리어의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1초 5프레임부터 엔드는 9초 29프레임까지. 그래서 듀레이션 재생 구간이 재생 구간이 8초 25프레임이다. 자, 여기다 이제 엔드를 잡으면 자, 이렇게 듀레이션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1초 27프레임이다. 자, 이게 워크 에어리어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키프레임 같은 경우를 잡으면 키프레임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때도 Alt 키를 누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다, 시간이. 자, 이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 첫 번째, 그 다음에 또다시 Alt 키를 누르고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duration between, 그러니까 키프레임의 구간이 몇 초다? 그렇죠. 16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또다시 여기다가 이번엔 이만큼 가서 움직였는데 이 구간이 도대체 이 구간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Alt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얘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듀레이션이 나오죠. 3초 11프레임이구나, 요 구간이.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마커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마커를 찍고요. 레이어 마커를 찍고요. 이 마커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은 듀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듀레이션은 in, out 듀레이션입니다. 얘의 in, out 듀레이션이요. 자, 이때 마커의 듀레이션을 보고 싶다 할 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 명칭은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클릭한 게 마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의 듀레이션이 나옵니다. 2초 19. 자, 이게 진짜 2초 19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워크 에어리어로. 자, 여기다가 놓고 B, 여기다 놓고 N. 자, 2초 19 맞죠? 워크 에어리어는 이렇게 한 프레임이 더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최대 확대시켜 보면, 그렇죠? 워크 에어리어는 어디에 잡힙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항상 CTR가 있는 곳, 그렇죠. 우측에 있는 프레임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워크 에어리어가 잡히기 때문에요. 항상 요 점은 감안을 하셔서, 이런 거 이제 언제 많이 좀 짜증이 나냐 하면, 이렇게 루핑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그때 이제 요거를 감안하지 않고 루핑 작업을 하시면은, 요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갈 때 항상 한 프레임씩 이렇게 멈춰 있는 듯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특징이니까요. 뭐 비디오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리미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